이런 상황에서는 소를 한 40년 키운 한우 명인이 와도 적자가 나고요. 속값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늘참목장입니다. 한우를 키우기 위해 귀농을 하시고 나서 안타깝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절대로 소를 잘 못 키워서도 아니고 속값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한우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귀농 후에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시라면 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를 키우기 위해 귀농하시는 분들이 첫 단계로 준비를 하시는 게 대부분 축사를 신축할 땅을 알아보는 건데요. 이유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민원이다 해가지고 축사 짓기 힘들다. 그러니까 땅부터 먼저 알아봐라. 그런데 저는 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준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이 잘못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막 수십억을 들고 귀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소를 수십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축사를 신축하면서 축산을 시작하신다면 구조적으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까지 해서 5억이라는 돈으로 한우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사를 신축할 땅을 먼저 알아보겠죠.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한 1000평? 들어가는 비용은 뭐 땅의 크기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땅값으로 2억. 그리고 축사 신축 비용. 축사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가격이 다르겠지만 평당 4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평을 짓는다고 하면 1억 6천만 원이죠. 이것도 넉넉하게 잡아서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사를 짓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허가나 민원 같은 큰 어려움은 일단 생략은 하고요. 결국에는 축사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행복하죠. 똥 하나도 안 묻은 깨끗한 축사를 보면 정말 누가 와도 행복합니다. 저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축사를 다 지은 후에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그 예쁘고 깨끗한 신축 우사에 소를 넣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를 넣을까요? 소 한 5마리를 넣습니다. 아니면 10마리? 축사는 넓게 지어놨는데 칸수로 치면 한 두세 칸밖에 못 채웁니다. 전체 축사의 한 10%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을 땅을 사고 축사를 신축하는데 비용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사료값도 충당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돈은 돈대로 들이고 빚만 늘어나는 한우 농장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한우를 키우는 게 투자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소를 넣기 전까지 앞서한 행동들, 땅을 사고 거기에 축사를 신축했던 그 행동들은 생각해보면 사실 한우에 온전히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농지죠, 농지. 산 옆에 있는 땅, 주변에 논밭이 있는 그런 땅,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굴려서 돈을 일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돈은 절대 일을 하지 않는 돈입니다. 결국에 돈은 소가 벌어다 주는데 소가 아닌 엉뚱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죠. 물론 이 땅값도 그러니까 축사를 지은 그 땅도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땅값은 오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든지 입지가 좋은 상가를 사야 하는데 우리가 샀던 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 주변에 논밭이 있는 그런 땅, 그런 땅에 투자를 한 거죠. 부동산 투자로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축사를 짓고 소 5마리 아니면 10마리를 넣고 사료값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 5마리, 10마리가 벌어주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소 한 마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넉넉하게 소 한 마리가 한 달에 10만 원의 돈을 벌어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10만 원도 당장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투입되는 시간 대비 나오는 수익을 월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요. 그러니까 번식우라고 하면 수정을 하고 송아지를 분만을 해서 그 송아지가 커서 팔릴 때까지의 그 시간과 비육을 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실제로 수익은 이렇게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없을 뿐더러 마리당 월 수익이 1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1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한 달 월 수익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의 한 달 최저 생활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소를 팔아서 대금을 정산을 받아도 계속 돈을 까먹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소를 못 키워서도 아니고 소값이 안 좋아서도 아닌 그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를 한 40년 키운 한우 명인이 와도 적자가 나고요. 소값이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축사를 당장 매매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산을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한우를 시작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금을 들고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치킨집? 카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페를 하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까요? 대부분 당연히 임대로 들어갈 곳을 알아볼 겁니다. 축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임대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비어있는 축사가 은근히 많아요. 뭐 100두 이상의 규모화되고 조금 좋은 농장들은 임대 물건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한우에 입문하기 쉬운 소규모 축사들은 비어있는 곳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저희 우사 외에 우사 2곳을 임대를 해서 소를 키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을 순수히 소액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와 반대로 5억이라는 자금을 들고 축사를 임대를 해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축사 보증금과 월세로 전체 자금 중에 1억을 한번 떼놔 볼게요. 물론 1억이라는 금액이 절대 들진 않습니다.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단지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드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4억을 소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소를 5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한 달에 소 한 마리가 10만 원씩을 벌어준다고 했으니까 한 달 수익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땅과 축사에 먼저 투자를 하지 않고 소에 온전히 투자를 해서 만약 충분한 두수로 번식우를 키운다면 소 마리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땅과 축사를 먼저 산 분들보다, 그러니까 소 5마리, 10마리로 시작한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수익도 나는 구조고요. 저는 이렇게 임대농장에서 소의 마리수가 충분히 늘어나거나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축사를 매매하거나 신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사는 초기 자금이 들기는 하지만 본인의 자금이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방식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앞으로 이런 한우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더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